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보령 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구자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필입니다. 네. 원래 이제 필자 들어간 분들은 이제 네. 마지막에 조용필처럼 네. 본인 이름으로 혹시 삼행시 같은 거 지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뭐 제 이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구자철은 들어봤는데 구자필은 잘 못 들어봤다. 뭐 구자철은 이렇게. 축구? 축구. 네. 정치는 구자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근데 이름이 나라를 구하실 분이세요, 보니까. 아유 그래요. 네. 자, 이분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 성남시청 민관협치 담당 조정관, 성남시청 자치행정 담당 조정관, 그 다음에 기본사회 충남본부 공동대표, 보령 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여러분 딱 보면 저 경력이 딱 보이지 않아요? 왜 새날에 나와셨는지 대충 느껴지지 않으세요?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대표의 과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런 거죠. 예. 자, 이 이력을 보고 누군가가 그 온라인상에서 뜬 걸 제가 봤어요. 찐 실무자네. 이거 말고 이력 훨씬 많잖아요. 아니 뭐 그냥 열심히 뒤에서 묵묵히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게 너무 뒤에만 있었어요. 음지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맨 앞에 나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예. 자, 이제 이야기 네.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일단은 그거 있죠. 얼마 전에 충남 서천에서 화재가 났어요. 거기서 오신 거예요, 지금? 네, 저희 거기 지역구로 따지면 서천 보령이지만 네. 서천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 그때 일어났던 저 사건 봉합쇼. 뭐 사실 뉴스를 보고 많은 그 애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와서 고개 숙이고 정치 쇼하고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가고 정말 1층에 있는 상인회장 한 분만 만나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2층에서 기다리시던 상인들이 너무 화가 났죠. 뭐 물론 뭐 경호처에서 뭐 막아서 안 됐다 뭐 그냥 다 상인인 줄 알고 갔다더라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다 서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많이 화가 났죠. 저희는 뭐 그렇다고 이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가서 상인분들의 아픔과 그 삶터를 한 번에 이제 다 이게 잿더미로 변했기 때문에 저희 가서 열심히 돕고 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실무적으로 도울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이렇게 보듬어 드리고 또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 이게 설 명절 얼마 안 남겨놓고 네. 거의 전소됐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건조하는 생선들도 있고 화로 수족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하거나 이제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몇 천만 원어치를 다 사놓으셨는데 그게 한 번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네, 그런 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나 포스를 담당하는 그 지원하는 분들 또 에어컨 뭐 스티로폼 박스 뭐 이런 그 연관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성명서 비슷하게 내고 제 현장에서 화해 정치쇼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서천 국민에게 사과하라. 네. 그래야죠. 네, 그렇고 성금 모금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충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데 사실 2월 16일까지밖에는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성금 모금을 하는데 동참을 해서 서천의 상인들의 아픔들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하고요. 서천이라는 동네가 사실 이 특화 시장이 거의 랜드마크예요. 이제 그렇구나. 그 지역의 상권이 전체가 이 시장으로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5일장도 그 주변에 이제 열리긴 하는데 이제 시장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지역에 있는 약국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편의점, 식당들이 다 울상인 거죠. 그래서 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라고 일단 상인들은 얘기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천군에서 충남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이런 모금 운동을 통해서 좀 많이 알리자.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으로 웹서버 만들어서 아이고. 계좌를 만들어서 여러분 농협 474-01-003445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여기 좀 성금 좀 보내주시고요. 거기다가 보내는 사람에 구자철 새날 이렇게 써주시면 웃을 일은 아닌데요. 그러게요. 예. 삶의 터전이 완전히 깡그리 맞아요. 날아가는 상황이고 예. 여기 상설 시장이었나 보죠? 그렇죠. 상설 시장이고 이게 불타니까 5일 정도 없어지는 거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되게 좁고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어서 좀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올라오신 우리 구자표 후보님. 근데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의 그 공통점 연관성이 많으신 분이라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이래 교수도 보셨겠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고요.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겠다 이런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대선 때부터도 얘기했던 거였고, 음. 특히 저는 이제 이 보령 서천 지역이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약 한 15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령이 9만 6천, 9만 5천까지 계속 떨어졌고요. 빠져나가는 계속 빠져나가죠. 서천은 지금 한 4만 9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기본소득 제한 뭐 100% 저는 공감하는 거고 대학 등록금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대표 공약으로 하는 것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청년 일자리 본부장을 했는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민주당이 정말 신경 써서 뭐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은 뭐 당에 있는 기본사회위원회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기본사회에서도 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그 부류의 반응은 그 돈 어디서 나오냐? 네. 그 돈 세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현찰 주는 거에 대한 알레르기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게 현찰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현찰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쓸데없이 들어가는 그 인건비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통행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더 상인들에게 지금 이제 서천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서 모금을 하면 또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면 그게 상인들한테 직접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현금으로 직접 주되 관리를 잘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게 나아가야 지향해야 될 점인데 예. 아직도 한 발짝을 못 나가는 게 정권 바뀌면 더 심한 거잖아요. 뭐 엄밀하게 따져서 기본소득은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어르신들한테 노인 그렇죠, 노인들한테 그렇죠. 줬잖아요. 그것도 기본소득이죠. 그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알레르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의 찐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걸 갖고 계신 분이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굳이 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그 전에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지금 이재명 대표랑 같이 찍은 사진이 일단 이거고요. 이건 최근 겁니다. 최근에 찍은 네, 거. 최근에 기본사회 당 대표 일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 네트워크, 기본소득 지급 네트워크 행사장에서 잠깐 오시길래 찍었던 사진이었던 네. 것 같아요. 예. 자, 과거 사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밌더라고요. 자, 이 사진에 보면은 어떤 사진? 낯익은 얼굴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김지호, 김용, 네. 심지어 여기는 남경필 지사일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성남 그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운동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저희 지역에 이제 자연 녹지, 보존 녹지에 물류 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때였는데 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주거 환경도 해치고 아이들 교통 통학로도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열심히 반대를 했고 결국에는 이겼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은 그 남경필 지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하는 거였는데 이거 철회해달라라고 얘기했고 이기고 나서 갔던 건지 거의 이길 때쯤이었는지 철회를 발표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청 수원으로 갔었죠. 그래서 그때 뭐 낯익은 얼굴들 김용, 김지호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요. 보이네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보면은 가장 충격인 게 우리 후보님 머리 긴 거. 음악하셨어요 혹시? 아 음악은 아니고 저 때는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런 예술가? 예, 뭐 예술이라기보다 가든 디자인을 할 때여서 예, 뭐 조경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상대
느낌이지 참모 느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성남에서 2011년, 12년도부터 이제 통장을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들을 받아서 시에다가 제출하고 그걸 좀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대표님 성남시장일 때 좀 피곤하게 했던 사람 중에 예. 하나였죠. 그러니구나. 네. 머리카락이 확실히 충격적이긴 하네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것도 이제 같은 자리에서 찍은 네, 게 같은 아닌가 싶은데. 예. 사실 제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좀 반했다고 그럴까?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렇게 저희가 만든 유인물들을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예요, 진짜 그런 거 체크하는 네, 거는. 정말 그 확실하게 이걸 보시고 뭐 총력으로 막겠다고 트위터에다 올려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보존 녹지를 저희가 잘 지켜냈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들을 잘 지켜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사진은 한편된 느낌이에요, 이제. 어디? 아, 김용, 구자필, 네. 판교 환경파괴 물류단지 백지화. 아,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서명부를 그때 음. 지역 주민들을 이제 서명을 받아서 이제 경기도에 제출을 했고 실제 그 당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이제 민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기자회견도 하고 서명지를 이제 전달을 할 때 그 당시에 김용 우리 민정원 부원장님이 그 당시에 직무대행했어요. 지역위원회. 그래서 이제 민원을 같이 힘을 실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오셨었던 거예요. 네. 저 사진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샤프하고요. 야생마 같은 느낌 나고. 그때 그 사이에 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 거칠었죠. 거칠었는데 네. 좀 열심히 싸울 때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네, 그런 아주 비장한 눈빛이네요. 저도 보니까. 좀. 네, 다음 사진은 뭐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 안정부문 모범 시민상을 받은 거였는데 네. 좀 약간 경직돼서 그날 네.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상을 주시는 그런 이재명 시장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때 그랬습니다. 네. 야, 구자필 부동자세. 저 사진을 왜 골랐는지 모르겠네 제가.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람 쓰는 걸 보니까 뭐 김지호도 그렇고 윤용조도 그렇고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진짜 일 잘할 사람들을 결국 자기 편 만들어서 일로 쓰더라고요. 써먹더라고 사람을.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재명 사람이 돼가는 과정. 네. 저 사진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235. 이건 무슨 모임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15년인지 6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는 이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나고 같이 뒤풀이 하는데 여기도 낯익은 얼굴이 있긴 하네요. 김지호, 구자필. 네. 또 누구 있어요 여기? 뭐 정치인분들은 여기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성남 시민들 또 그리고 전국에서 모였던 지지자분들. 그래서 성남에서 그 당시에 토크 콘서트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카페트 콘서트를 끝내고 저희가 지지 모임을 이때 처음 그랬구나. 만들었던 그때부터 이제 지지 활동을 했던 거죠. 그 중에 몇 사람은 이재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 생각난.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봐요. 이것도 성남시장 때입니다. 이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광주에 내려가서 아마 강연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재명 시장이 네. 강연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저는 성남 시민이었는데 아까 이제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제 235 우리 회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응원을 하러 피켓도 들고 현수막도 들고 이재명 외쳤던 그때 식당에서 뒤풀이 하는데 사실은 저가 가지고 있는 사진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지지자들한테 양보하고 줄 세워주고 뭐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진이 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옛날 사진 중에는? 네, 옛날 사진 이거밖에 없어요. 다음 사진 봐봐. 이것도 신기해. 특별해요 지금. 이건 뭐예요? 오른쪽 사진. 그게 사실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처음 만난 날이에요. 그래요? 네, 아들이 이제 당시 성남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현장 학습을 하러 그 성남함 견학을 하러 평택항으로 갔거든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고 그때도 머리가 제가 좀 길긴 하네요. 이제 그러네요. 우리 아드님은 좀 하트를 좀 가려놨고 네,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 되게 피부에 와닿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현장 가서 이제 성남함 함장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 그 당시.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식당이네요. 이거는 사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유튜브 캡처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법원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여름에 밥을 먹는데 이제 그 당시 시장님이 차표 씨 일로 와라 이렇게 해서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앉았던 사진인 것 같아요. 성남 그 법원 앞에 그 우리 대표님이 잘 가는 식당이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식사하러 가가지고 같이 밥 먹었던 것 같은데 아마 유튜브 화면 캡처인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그거 받았던 게 이 사진인가요? 그때는 뭐 약간 감사패 이런 거야? 이제 시민상, 모범 시민상으로 시민들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선행을 하신 분들이나 지역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시민의 날 때 시민들한테 이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네. 성남시청 자치행정 담당 조정관, 경기도청 민관협치 담당 조정관, 네.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에 의해서 픽업된 거네요. 픽업이 된 것 같아요. 야. 사실 그때는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사업자까지 이제 다 없애고 그냥 공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직 생활을 좀 했죠. 일 잘해서 그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일 잘해서 이렇게 픽업돼서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네. 공직의 길 출마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건 운명 그래요. 같은 거예요. 운명 뭐 같은 거. 저희 아버님이 공직에 오래 계셔가지고 공직에 대해서 뭐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 아버지가 면장 하셨죠? 주교면이라고 보령에 있는 그 면장을 면서기부터 면장까지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쪽에서 그 면장집 셋째 아들? 네 맞습니다. 네. 셋째 아들 직원은 그냥 그렇게 사실 우리 형님들 두 분이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뭔가 일 잘하게 생겼지 귀엽지 않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네. 자, 본인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 좀 까칠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냉철하거나 뭐 이렇게 매정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따뜻한 사람이긴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보고를 들어갔는데 구규정은 언제까지 내 밑에서 일을 할 거냐.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실력을 좀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러고 나서 계속 저도 공부했고 뭐 경기도 있으면서 야간에 대학 다녀서 석사, 박사 지금도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한테 이제 공부하고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또 그래서 대학원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인생 바꿔준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때문에 바뀌긴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많이 혼납니다. 댓글창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진짜 이력으로 보면 찐실무자인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정무직으로 일을 시키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람 보는 능력이 있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정치인을 좀 제가 좀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늦은 시간이든 이른 시간이든 열심히 좀 꼼꼼하게 일을 하는 편이고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그걸 좀 왠지 좀 제대로 잘하지 않으면 제가 좀 많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맞죠. 그런 거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 사람을 교체할 때는 이런 사람들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 안에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권위주의 내세우고 검은 세단 타고 다니고 국민은 무릎 꿇리지 않는 사람.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요. 섬겨야죠. 시민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게 이재명의 정신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재명을 따른 사람 정신일 거고. 네. 근데 공통점 하나 발견한 게 이분이 촛불 집회 잘 나가시더라고요. 저번에 촛불 집회 한번 서천 화재 때문에 나오셨어 지난주에. 네네. 그때 이제 촛불 집회에 가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정치쇼하는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주고 우리 서천에 화재로 삶터를 잃은 우리 상인들 힘내시라 말씀드렸고 어찌됐든 민생이 실종되고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윤석열 정부를 좀 혼내주러 가서 얘기를 했고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쟁으로 비화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대신 더 많은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분이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서천 화재 때문에 무대에 올라간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죠. 저희 이제 보령에서 시민행동 하시는 분들이 매주 목요일 날 동대 원형 로타리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이제 그거 보여주세요. 얘기를 하세요. 너무 앞서갔어. 그거 아까 그 피켓을 지역 촛불 이야기를
네, 지역에서 이제 촛불을 매주 목요일 날 피켓 시위를 하고 한 2번 정도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이랑 촛불 집회를 진행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윤석열 퇴진 또 보령 시민의 촛불의 의지를 담아서 저희가 이제 촛불 집회를 계속 근데 저런 데 진행했죠. 지역에 가면 특히 양반 동네는 네,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지역부터 이게 들들들 끓고 있는 모습 네.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한 150여 명 정도 모였었는데 사실 보령 시내에서 한 150여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좀 볼 수는 있고요. 네.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보령에서 저렇게 시민운동 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계시는데 아직도 그런 끈끈한 그 식지 않는 민초들의 그 타오르는 그 정부에 대한 불만들을 계속 저희가 또 가서 얘기하고 맞습니다. 예. 발언도 하고요. 예. 근데 이번에 약간 좀 논란됐던 게 음. 충청도로 가면 네. 대도시권은 민주당이 좀 유리하고 예. 저 시골로 내려가면 국민의힘이 좀 쪽이. 유리하고 예, 예. 그래서 서천 보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역대로 보면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찍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예, 있어가지고 뭐 지금도 그래요. 근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한테 욕하면 안 되고 아, 그럼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을 한 명이라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열심히 박가리하면 언젠가는 도움 된다. 보령, 보령, 서천. 서천 자랑 좀 한번 해주십시오. 뭐 많은 국민들 또 이렇게 방송 우리 새날 보시는 방송 정치자분들이 대천 해수욕장을 잘 아시잖아요. 머드 축제 그리고 또 서천의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또 서천 해양 생태 관광지 또 국립 생태원 많이 알고 계시는데 보령 서천의 정치 환경으로 보면 한 30여 년간 저희 민주당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랑을 해주시라고 하니까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 앞전 2번까지도 한 1,500표 정도로 저희가 졌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후보가 3명이나 나왔고 아. 이번에는 민주당이 원팀으로 해서 잘해보자 뭐 그런 분위기고 그거 잠깐 보여줘봐요. 네. 협약식 한 사진. 아, 네네. 원팀 협약식. 그러니까 누가 경선에서 후보가 되더라도 서로 밀어주자라고 네, 협약시켰다는 거죠. 그런 제안을 제일 먼저 했고요, 제가. 어.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하는 두 후보분들도 오케이를 했고, 어찌됐든 이번에는 정말 하나라도 다 모아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원팀으로 가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들이 일반 시민들도 저희가 저녁 때 식당에 가보면, 어이구, 이번에는 민주당 그거 잘하면 되겠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당선 못 시켰던 지역도 네. 거의 박빙이어서 민주당 지지층만 나가서 투표장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지역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에 투표장으로 많이 못 나오셨던 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젊은 분들 많이 끌어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여기는 보령 서천은 굉장히 모범적이네요, 보니까. 야, 누가 되든 서로 밀어주기로 해. 근데 그 지역 가면 그러지 않아요? 아, 우리 한 팀 되면은 우리 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일단 선언은 그렇게 했고요. 어. 사실 쉽지는 않겠으나 원팀으로 가자라고 이제 온천하에 공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당장 며칠은 좀 힘들겠지만 툴툴 털고 나와서 열심히 원팀으로 하자. 뭐 이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게 잘하는 거예요. 서로 지지고 볶고 막 서로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는 잘하는 거고 구자필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사람이 착한 목소리네요. 선한 목소리 있잖아요. 아 근데 정치는 착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아니, 요즘에 그러니까 좀 착함에서 강함이 나와야지 예. 악함에서 강함이 나오면 윤석열처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목소리 진정성 있어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진정성 있는 목소리예요? 전혀 없죠. 사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저희 국민들이 만나고 이렇게 국민들을 정말 하대하고 정말 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정부인데 저희가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어떻게든 저희가 꼭 끌어내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만약에 네. 여의도에 가면 1번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할 겁니다. 맞죠. 네. 그 목소리에서 선함이 네. 묻어나온다 이 이야기는 목소리가 안 좋게 태어날 수도 있죠. 근데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네. 그 목소리 톤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구자필 후보가 내가 봤을 때 목소리가 네.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예. 목소리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목소리에서 뭔가 이렇게 녹아드는 게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푸나님 목소리를 2016년 7년 네. 이때
그 왜 촛불광장에서 이렇게 타오를 때 이렇게 파란 새가 날아들다 그때부터 하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네. 애로사항도 한번 물어볼까요? 애로사항? 애로사항. 네. 아, 선거운동 중 애로사항. 네,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 특히 저희 같은 정치 신인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지역에서 많이 알아주시는 건 감사한데 문자도 더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후원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 계좌를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네.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후원 계좌 한번 띄워줘봐요. 지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네. 또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네, 여러분. 진짜 그렇겠네. 네. 일단요. 농협 351-1303-8351-83 지금 구자필 후원인데 여러분이요 후보자분들이 지금 워낙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후원금 많이 안 모여요. 네. 본선 들어가면 많이 모입니다. 그쵸. 원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알고는 계세요. 근데 저기 보령 서천이어가지고 네. 일단은 두 가지 해주시는 거죠. 전화번호 010-7151-9845. 아, 요거는 실무자 실무자 전화번호고요. 전화번호구나. 네, 제 번호는 아까 지금 썼는데 2448-2104, 네, 네. 010-2448-2104. 이게 애로사항이네 일단은. 네. 자금이 문제네요. 자금이. 뭐 어쨌든 전화도 많이 또 주시고 문자도 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많이 우리 보령 서천에 있는 지인을 아시는 분들 또는 보령 서천의 권리당원 분들도 전화 주시면 또는 문자 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전화 드리고 답변 드립니다. 문자로 지지 호소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어. 잘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 국회 들어가면 안 변해요. 무난하게 꾸준히 잘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주로 이번에 보니까 원래 김태흠 지역구였죠. 그게. 그렇죠. 정말 흠이 많은 분인데 그 김태흠이 지금도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내려오거나 또 갑질을 또 했더만. 아이고 그 인터뷰 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네. 상인회장한테 막 이런 거 인터뷰하면 안 된다고 막 하는데 어찌됐든 그 지역은 정말 충남의 TK 지역이에요. 그래서 30년이 넘는 동안 우리가 한 번도 민주당 깃발을 못 꽂아서 이번엔 반드시 꽂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장동혁이라고 하는 0.5선이죠. 작년 그 보궐선거로 됐는데 김태흠이 충남 지사로 가면서 네. 보궐선거. 네, 그때 이제 보궐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충남에 있는 분들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홍성이나 서산, 대안, 공주, 청양, 부여 다 힘든 지역이긴 하지만 특히 보령 서천은 한 번도 바뀌질 않아서 제가 이번에 꼭 승리해서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뀌지 않는 정치인, 진실함을 담은 정치인이 꼭 되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선거는 지지자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엎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민주당 30년, 40년 당선 못 시킨 지역에도 당선된 가능성이 높다. 진정성 있게 뛰시면은 저는 많은 분들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화재가 나서 내려왔는데 자기들끼리 봉합 쇼하고 올라가 버리나. 그 실제로 상인회장 한 명 만났는데 그게 10몇 초 대화하고 끝났다는 네, 거예요. 10초 얘기하고 끝났고요. 그 상인회장님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령서천에서 이제 특별 대책위를 만들어서 또 그 이후에도 간담회를 해봤는데 그 분노는 지금은 약간 사그러들긴 했지만 수면 밑으로만 가라앉은 거지 새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관이 이제 잘 하고는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서 실무적인 거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민심이 표심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오버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잘한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실제 필요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를 저는 이동주 의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 필요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 지원책들을 저희가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다 그게 국민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기댈 게 없고요. 선거철 다가오니까 세금만 깎아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의 핵심은 아마 기본사회 연구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네.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이 무슨 민생으로 덜 변해갖고 부자들 세금 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그것만 제대로 걷어도 서민들 좀 힘들지 않을 텐데 좀 많이 안타깝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그 보령 서천에도 좋은 후보가 있다는 거를 또 우리가 목소리도 좋고 또 옛날에 저 비하인드도 많고 이렇게 되는군요. 저는 구자필 후보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람 쓰는 스타일 알겠어요. 이번에 만나보니까 이런 후보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눈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표의 눈에 들어서 이게 소위 말하면 물건 되면 픽업해서 내 사람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는 게 확실해지네요. 네.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 뭐 인생도 좀 바뀌긴 했는데 어찌됐든 정치를 함께 가는 동지로서 이재명을 응원하고 민주주의를 잘 지켜내서 반드시 다음 그 정권을 이제 뺏어오는데 제가 최일선에서 최선봉에서 예. 뛰겠습니다. 네. 찐 실무자 형. 정말 일머리 있는 사람. 일머리 있는 구자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네. 새날 가족분들께 한 네. 말씀 하십시오. 우리 새날 가족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2016년, 17년 때부터도 계속 새날을 애청했던 구독자였죠. 지금은 우리 민주 진영에 있는 유튜브 중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새날 보면서 저도 정치적인 감각들 많이 늘려왔습니다. 이번에 성남 경기도를 거쳐서 국회에 한번 입성해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사실은 전화가 오고 문자가 계속 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꼭 여의도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잘 지켜내고 민주정부를 꼭 수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 사회도 만드셔야 돼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자, 시엔님, 정신일님, 진춘식님, 좋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 걸 보니 좋은 세상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단합하여 그들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 좋으신 분들 주변에 많다는 게 이재명 대표 이야기 같아요. 거기에 구자필도 있다 이런 거지. 학구 하밍님 감사하고요. 김인호님 남영희를 국회로 하셨고요. 김인호님 감사하고요. 와리수와 깜지님 적은 금액 후원했습니다. 말투가 너무 예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꼭 승리하십시오. 호감형이에요, 호감형. 그래요. 말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네. 이게 이제 나라모가 필요하신 느낌인데 그러게 말씀입니다. 뭐냐면 그 호감형을 목소리로 이렇게 네. 커버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말씀 많이 하겠습니다. 목소리 악이 하나도 없어. 그래요. 다 선이야 선. 잘 싸우시기 바라겠고요. 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자, 새날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 새날 방송 뒤에 7시부터는 정봉주 TV 있다는 말씀드리고 물러가고요. 후보님은 화이팅!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